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2.5%, S&P 500이 3.5%,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탄력적으로 6%가량 올려 세웠는데요. 4월의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암울했지만 시장은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이에 대한 우려감 안고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0.04% 나스닥이 약보합권 그리고 다우가 0.8% 하락으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해 보시고요. 또 매매 전략들도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왕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지나고 한 주의 시작 함께하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 트레이더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채권 관련해갖고 이제 VD에서 기존에 매입하던 80억 달러에 대한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 자체를 발표했는데 오늘 이거 관련해갖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미증시 자체가 원래 당초 이제 2020년도 들어오면서 폭락을 했다가 V자 반등 자체가 일어나는데 지금 미국의 정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야 될 내용은 미국 FED와 유로존 내에서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통화 정책 자체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계속적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조금 이제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1시간 동안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해왕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0.9% 하락세입니다. 2,8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9,20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 하락세입니다. 2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 하락입니다. 1,70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6% 하락세입니다. 1.084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파란 불들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상품별로 관련해서 오일과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쯤 전에 사우디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그 순간에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조금 전이었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해왕 트레이더와 오늘 시장 흐름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장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에 대한 추세 자체를 번복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매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끝까지 보유를 하시는데 오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에 대한 위치값을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탈에 대한 이제 조정 위치값 자체가 좀 나오는 만큼 어떤 이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고, 지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일관적이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는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드릴 때 계속적으로 매수를 봐줘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실 이제 최근 반등세 자체가 굉장히 심한 만큼 계속적으로 매수를 봐야 되나, 한 번 더 폭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 자체를 의문을 꺼낼 수 있는데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꺼내는 부양 정책, 그리고 이제 유로존에서 꺼내는 부양 정책, 그리고 오늘자 이제 일본에서도 회사채 매입 자체를 갑자기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채권 매입 자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 앞으로 증시에 대한 화랑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있었던 이제 급락 사태를 좀 막기 위한 단기적인 부양 정책에 굉장히 가깝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한번 보고, 외신 뉴스를 보고 나서 이러한 방향성 정책 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시 그리고 종목별로 자세하게 상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트레이딩 타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외신센터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했죠.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빠지면서 24,09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중간에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도 0.68% 하락해서 2,909선을 지나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을 좀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고 있네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1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이 경제 재개방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서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만, 증시가 상승을 할 때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고, 하락을 할 때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니까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CNBC 기사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 좋은 이야기겠죠. 코로나 확산세가 좀 증가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끌어올려졌던 증시가 에어라인, 항공사,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크루즈 라인과 카지노 같은 이 여행 업종 때문에 많이 깎이고 있다. 그런 상승분을 지금 이 업종들 때문에 반납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3대 지수가 너무 지난주에 많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드리면서 지금 나스닥이 0.01%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외신부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이 2차 실업 쓰나미에 공포에 떨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경제 봉쇄 조치 때문에 실직자가 7주 동안 3,55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를 하거나 적자를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계획까지 밝히면서 앞으로의 일자리 전망까지 좀 어둡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2차 실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행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나온 이 실업 지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MGM 리조트 일부 직원을 임시휴직이 아닌 해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 또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와 우버 역시 전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공업계 실적이 가장 심각하겠죠. 미국이 항공업계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9월 30일까지는 해고하지 마라라는 뭔가 무언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항공업계에서 엄청난 실직이 그때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 항공은 10월 1일부터 행정 인력의 3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의 항공산업 담당 애널리스트가 10월 1일 이후에는 비자발적인 해고와 조기 권고사직 때문에 항공업계 일자리 3분의 1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무서운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는 이 실업 지표 이런 문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다가 또 제조업 상황까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 주요 기업들의 공장이 이제는 임시 가동 중단이 아니라 영구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동양의 풍향기로 불리고 있는 캐터필러 역시 독일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타이어 업체, 침대 매트리스 업체, 가구 체인점 등등 미국의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의 제조업체들이 공장 폐쇄를 통보하면서 제조업계 위축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도 2차 실직 사태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 최근 발표된 14.7%의 실업률을 가지고 더욱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하스 백악관 선임 보좌관 역시 실업률이 14.7%가 아니라 대공황 수준인 20%를 넘을 수 있다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요, 4월에 일자리 수치가 나쁘게 나왔다. 그런데 나는 사탕 발린 소리 하고 싶지 않다. 5월은 더 나쁠 것이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영구 감원의 비중이 더 높아질수록 더 강한 경제 회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예측인데요. 처음에는 일시해고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재개방이 되면 당연히 경제가 순식간에 반등하겠지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점점 임시해고가 아니라 영구해고, 정리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 회복과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한 기사들이 있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건 스탠리의 입장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요, 증시가 저점에서 35%가량 급등한 이후 지금은 첫 번째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P가 다시 뛰어오르기 전에는 2650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더 큰 반등을 위해서 S&P 지수가 2600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강세장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모건 스탠리는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가 지난 3월 23일 219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저번 주에는 2954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었죠. 보통은 이 증시가 경제보다는 한 분기 더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회복 국면이다라는 예측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중앙은행들과 각국 정부들의 통화 정책,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때문에 증시와 경제가 떠받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로이트 홀트 그룹은 현재 미 증시가 실물 경제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독한 투매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로이트 홀트 그룹도 역시 S&P 지수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S&P의 현재 가치가 닷컴 버블 저점 때보다 30에서 40%가량 너무 고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P 지수의 중간 값이 32%는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 대형주는 아직 과매도 되지도 않았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현재 증시 방향성은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예측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전문가들이 숨 좀 쉬어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이 금값 상승이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인데요. 금융재벌 제임스 리치먼은 최근 몇 주 동안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에 힘입어서 채권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금값에 대한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값이 좀 조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미 금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0.54% 하락을 해서 1704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얼마 전에 1,800달러까지 거의 근접하게 터치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UBS 등이 금 가격이 내년에는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리치먼의 의견은
이런 전문가들을 대고 이렇게 상승할 거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기 전에 먼저 조정하는 국면부터 좀 맞닥뜨려 봐, 이런 느낌의 의견이거든요. 워렌 버핏 역시 코로나 대유행이 가라앉으면 투자자들은 금 보유고의 일부를 매각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값이 너무 오르기만을 바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해왕 트레이더께서 채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상승하면서 증시가 강세장을 유지할 것이다. 이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가 이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의 보증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과 금, 증시 요 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모신 해왕 트레이더님과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 선물 일봉상으로는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 대비해서 0.6%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유럽장 시작하면서 조금 빠졌던 지수가 다시 10시를 기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해왕 트레이더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의견 주셨고요. 바로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미장 개장 이후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방금 전 이제 미장 개장하고 생긴 저가 자리가 오늘의 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위치값상 이제 파동에 대한 3파동 위치값 이제 미증시 60분 봉 차트입니다.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위치값 자체가 오늘 당일 저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최근 5월 들어서 이제 증시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 자체인데 일봉하고 연관성 있게 60분 봉으로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그림 자체를 그리는데 사실 오늘은 딱 이 부분만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차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당일 저가에 대한 위치값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매수 트레이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이 부분이 주 포커스일 것 같고요. 미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9,122선이네요. 9,122선에 대한 이탈 있기 전까지는 매수 트레이딩에 논점을 그리는 게 맞는데 제가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다른 내용을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20년 들어서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부양 정책을 계속적으로 꺼냅니다. 사실상 이제 해외 선물 시내에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정크 본드까지 계속적으로 손을 대고 있어요. 보통 이러한 사례 자체는 굉장히 없었는데 그만큼 좀 극악으로 달리는 모습 자체가 눈에 띕니다. FED에 대한 이제 자산 규모 자체를 좀 측정하는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 대한 그림 자체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미국이 2020년도 들어서 이제 부채 자체가 자산에 대한 규모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5천억 달러죠. 5천억 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내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정책 자체를 이끌어 왔었는데 금리도 올려가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 자체를 그리고 있어요. 자, 증시가 반등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증시가 반응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추가적으로 지금 매입 규모만 따진다면 3천억 달러 이상에 대한 채권 매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시도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대선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 자체는 지금 미국에 대한 미 증시 자체가 이러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나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매입에 대한 진행 자체를 갑작스럽게 발행을 하면서 이제 V자 반등 자체의 모습을 그린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채권 매입 자체를 스탑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가겠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급락하는 현상 자체를 펼쳤지만은 미국에 대한 저는 과감하게 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이러한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정급 본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손을 대는 모습 자체는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증시 자체는 제가 이제 급락한다는 소리는 못해요. 왜냐? 정책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FED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일관적으로 계속 될 거예요. 이제 대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올해 빅타이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꺼냄으로써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트럼프는 이제 트윗을 계속적으로 남길 겁니다.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끌었다. 다시 올렸다. 이거 봐. 주가 끌어올렸잖아.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얘네가 지금 벌인 행동 자체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10년 동안 내려온 채권에 대한 매입량 자체를 단기간 안에 1, 2개월 안에 2배로 튀었어요. 그러면은 이 FED에 대한 자산 매입 자체는 무엇으로 진행을 할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달러로 합니다. 달러. 그럼 달러는 어디서 나온다는 걸까요? 미국 정부에서 무작위로 발행을 합니다. 상황 자체가. 자, 달러를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자, 10년에 오는 어떻게 보면은 급락 자체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하는 부분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향하는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니즈죠. 사람에 대한 니즈. 대선이라는 니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증시 자체 이제 주봉으로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2010년간 어떻게 보면 차트에 대한 랠리 자체를 보는데 고가를 당연히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 상황에선. 부양정책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제로에 대한 금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대선 이후 어떻게 보면 2020년도 말과 2021년도 초반에 말도 없는 유례 없는 폭락장이 예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부채 자체를 좀 측정을 해보겠는데, 자, 지난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부채 자체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도, 20년도까지 거의 2배가량 부채가 늘어난 국면입니다. 달러를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그만큼 부채가 쌓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로 막는 거예요. 자산은 다시 한번 이제 늘어나는 경향 자체가 펼쳐지고 이 현상 자체가 한 번 더 무너지면은 이제 세계 긴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존폐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근본위 제도에 대한 부활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입니다. 예상 자체가 이루어지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세계 긴축 통화라는 것 자체는 파운드에서 이제 달러로 옮겨갔어요. 그럼 달러가 무너진다? 달러는 앞으로 세계 긴축 통화가 될 거야. 계속적으로. 이럴 보장은 없어요. 달러가 무너지면 근본지도 바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값이라든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급증하는 사태가 굉장히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간단하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 증시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이제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돼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단어 하나가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FED에서 이제 부양정책 QE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펼치는데 이건 뭐고 지금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 앞으로 증시라든가 달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용어부터 생소하죠. 이러한 부분 자체를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톡방에서 좀 더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무방을 한번 열어갖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일 저가, 이탈 위치값 있을 때까지는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체크하고 네, 오늘 당일 저가입니다. 당일 저가 위치값 자체 이탈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해왕 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오늘 당일 저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 포지션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오늘 당일 저가는 9,119선, 9,120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이탈을 해준다면, 지지를 해준다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자라고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아까 전에 드렸던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6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하겠다. 자발적인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순간에 유가가 또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쿠웨이트도 소량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8만 배럴을 감산을 하겠다라고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오일은 어떤 방향 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의견 주셨네요. 자, 저도 오늘은 관망을 좀 들었는데, 자, 오일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유가 자체가 이제 오늘 앵커님께서 이제 감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꺼냈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내용을 좀 먼저 꺼내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에서 이제 세금 자체를 3배를 늘렸습니다. 사우디에서 오늘 속보예요, 오늘. 자,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소리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영향 자체를 끼치다 보니까 내수적으로 이 부분을 메꾸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금에 대한 규모 자체를 3배를 늘리겠다는 발언 자체는 저유가 상황에 대해서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장기전으로 돌입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유가 자체는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40에서 50달러로 회귀할 가능성 자체는 지금 당분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10달러 규모 내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올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위치값 자체는 이제 스팬을 맞고 다시 한 번 떨어지기 굉장히 좋은 국면이에요. 박스 파동으로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40달러에서 50달러를 회귀하려면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떠한 액션 자체를 취해야 돼요. 지금 그 액션이 나오면은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화해 모드를 들어가야겠죠.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거 유가 관련해 갖고 사실 이제 5월물 관련해 갖고 마이너스 사태가 이루어졌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했는데 어느 누구도 마이너스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첫 사태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상황 자체가.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야 이제 뭐 그냥 우리 감산이고 뭐가 아니고 효과도 없는데 나 이제 안 할란다. 뭐 러시아 자체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은 그런 발언을 꺼낼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오펙과 미국이 다시 한번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미국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화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없다는 겁니다. 대선 전에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겠죠.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감산이라는 이슈 자체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크게 이슈거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미국과 손을 잡아갖고 미국이 지지 않는 한 유가에 대한 반등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가 자체는 최고 35달러
$60 내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액션 취하면 그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액션 취하면. 그럼 앞으로 유가 관련해갖고 W자 파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박스 랠리예요. 야, 이거 유가 이제 V자 반등 나올 거야.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전개가 돼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상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박스 랠리 파동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국면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오늘 단가 위치값에서는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 아까 미증 씨와 굉장히 비슷한 국면 자체를 보이는데 오늘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관점에서는 24달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탈 전까지는 매수 트레이딩에 대해서 기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 카톡방에 23.80 이탈 지지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지지 체크하고 이제 스팬 자체 넘어가면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보자고 했지만은 단가 자체가 이미 100대 이상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100대 이상 벌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 트레이딩 기준 내에서는 위치값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일 한번 봐야겠죠, 다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3파동이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 해외 선물의 신 이제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트레이딩 기준 내에서는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언급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외신에서 나온 내용은 사우디가 세금 자체를 3배 늘렸습니다. 저유가 대비해갖고 앞으로 이제 자국 내에서 세금을 늘려서 이번에 내수 시장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러한 취지 자체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장기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안 그러면 세금을 늘릴 리 만무해요.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유가 자체가 이제는 폭등할 거야. 이런 기대감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가 내에서 유가 자체를 장기 트레이딩 국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30에서 35달러에 대한 저항 위치값을 판단하고 차라리 오히려 매도 위치값을 한번 고려하는 게 기다렸다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40에서 50달러 회귀하는 건 아직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외신이 터져야 돼요. 미국에서 액션을 취하는. 그게 없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급상승하는 일은 없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5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계속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상승할 에너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일단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관람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1,700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7% 내려앉았는데요. 자, 1,700 상승을 하다가도 1,710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지금은 다시 1,7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골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 보자면은 완전히 초단타로만 봐야 돼요. 완전히 초단타. 지금 이제 장기 트레이딩 관련이라든가 오늘 한번 잡고 이제 어떻게 보면 50틱 이상에 대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20, 30틱 내외에 대한 수익 자체권으로 좀 보는 게 낫겠죠. 상황 자체가. 지금 부양 정책 자체를 꺼내고 있는데 부양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도되는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보다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채권형 이제 수익 상품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냐 이 부분이 관점인데 저는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있었던 상승에 대해서 조정 관점을 조금 지금 보는 게 오히려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데일리 트레이딩이에요. 오버나잇에 대한 이제 포커스 자체를 맞추기보다는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는 데일리로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틱 차트로 트레이딩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여요. 이제 해외 선물 시내에서 짧게 저항을 보고 이 부분을 실시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내일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과매수 구간에 좀 올라왔을 때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라는 게 굉장히 많죠. 이제 MACD라든가 CCI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과매수 구간으로 좀 측정하는 게 오히려 시장 상황상 오히려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당일 트레이딩에서 큰 수익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상 CCI라는 국면 자체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 위치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손익비를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매도라는 위치값을 제가 고수하는 거는 보통 이제 CCI가 골에 들어가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자, 파동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오늘 전일이죠. 5월 8일 기준으로 고가 자리 자체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매도에 대한 측정을 하나 이제 60분 봉상 이제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과매수 구간일 때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손익비 구성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한 차례 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10년에 대한 랠리 자체를 펼치는데 제가 사실 이제 마지막 강연회 자체를 2018년도 이제 말에 했어요. 19년도 초 이때 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두 가지였는데 미증시 안 무너집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자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골드를 매수하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선물 매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국금거래소 가갖고 그 금을 사라고 해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금값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값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근본이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국면이 있는데 하나의 가설이에요. 자, 근본이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낯설을 거예요. 표현 자체가.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과거에 금이 이제 세계 긴축 통화였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화폐란 무엇인가? 자, 화폐는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금이 화폐예요, 곧.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근본이제라는 거는 세계 긴축 통화 자체가 다시 금이 기준을 잡힌다는 소리인데 달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이제에 대한 부활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금값은 말도 안 되는 고공행진을 펼칠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자체가 야, 금값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물 금을 사도 되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좀 1600달러 선언 자체가 한번 온다면은 그때 이제 현물 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 금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물에 대한 비중 자체 대비를 측정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접근 자체가 펼쳐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부양 정책을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골드라는 거 자체가 조정 국면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FED 그리고 ECB 그리고 오늘 나왔죠. BOJ에서도 나왔어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BOJ에서 나왔던 내용 자체는 회사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추락천사라고 하죠. 추락천사에 대한 채권 자체를 말도 안 되게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트럭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품이라는 거를 토해내기 전에 어거지로 그냥 입을 막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풀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도 자체가 지금 긴급하게 증가를 하고 채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2년물 채권에 대한 급등 소식을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나라에서 나서서 채권 매입을 엄청나게 하다는데 수요도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은 자, 지금 골드 볼 때 이제 국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 골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는 떨어질 조정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골드 얘기를 하면서 하나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내용 자체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채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국채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떨어지는 상황 자체가 있어요.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럼 다시 떨어지는 국면 내에서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골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래요. 시장의 상황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가이던스를. 과거 있었던 상황 자체, 10년물 채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지만은 이러한 형상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지 못한다. 지금 자금 자체가 채권 쪽이나 이제 주식 쪽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는 지금 조금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 자체로 어떻게 보면 골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게 오늘 이제 상황상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단가 위치값 자체가 생방을 하고 있는 이 23시, 24시간 내에서는 과매수 구간대 위치값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짧은 손익비 구성을 할 수 있는 단가밖에 조성이 안 된다. 내일 과매수 구간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매도를 고려하는 게 손익비를 구성하기에 오히려 시장 상황에서 좋겠다. 이러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는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자, 내일 장 상황을 좀 보시고 과매수 구간에 올라오면 그때 매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한 번 더 챙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악재가 좀 들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 독일 등에서 코로나 2차 대유행 걱정이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유행이 너무 극심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잘 대처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일단 이 독일의 바이러스 학자가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독일이 확진자가 한 번에 확 급증을 했다가 아주 잘 대처해서 요 1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코로나 확진 상황이 좀 안정화된다, 둔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저번 주부터 95% 가까이 인터벌이 확 치솟았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면 1포인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2차 대유행의 우려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형 상점뿐만이 아니라 스쿨, 학교, 그리고 보육원, 심지어는 레스토랑과 바 모두를 재개방했다는 소식이 밝혀졌는데 이 재개방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치솟은 겁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뭐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도 지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시면 중국과 한국 역시 새로운 2차 파동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새 확진 케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몇 주 동안 확진 케이스가 한 번도 없다가 지난 이틀 연속 계속해서 확진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슐란이라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생겨나면서 다시 지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는 60만 명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60만 명의 인구가 다시 한번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한 달 만에 하루 35건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일찍 재개방하면은 다시 이렇게 2차 대유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브 무누신이 이제 인터뷰를 가졌죠. 경제 부양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에 보시면 일단은 이 미국이 곧 재개방하는 거는 영구적인 이코노미, 경제적인 데미지,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는 재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직 어떤 걸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든 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가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20분 전에 뜬 소식에 따르면요.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수치, 경제 지표가 여름쯤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번 달 5월 달에 지표가 다시 악화됐다가 여름부터 재개방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의회는 최근에 3조 달러 구조자금에 이미 입법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숨 고르는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름 에 재개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재개방을 하면서 경제가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준비된 부양책이 없는 겁니다. 준비된 재정 정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3조 달러 부양책을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의회가 잠시 쉬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스티브 무누신 장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5월 달에 5월 1일에 재개방한다고 했다가 6월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여름,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겠는데요. 폴 투터 존스에 따르면 경제 폐쇄가 1년 동안 지속될 시 2차 공황 같은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스티브 무누신 장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계속 이렇게 경제 재개방을 미루고만 있고 재개방이 된다면 경제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섣불리 재개방을 했다가는 한국과 중국, 독일 같은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터 존스의 말대로 근데 경제 폐쇄가 4분기까지 좀 지속이 된다면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듣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은 중국의 책임을 물을 법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해서 다시금 좀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가 일단은 일단락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골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유로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에는 99.1까지 떨어지면서 좀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다시 100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유로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유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남아있는데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간이 30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러한 긴 얘기 자체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황이라든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주부터 국채 매입량 이제 하루 평균 70억 달러로 축소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22에서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면 내에서 달러 자체가 채권 매입률 축소 8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축소한다는 내용 자체는 달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채널 구조 안에서 하방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시황입니다. 그러면 차트 간단히 보면은 이 채널에 대한 구성 내에서 이 랠리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구간 내에서 하락 구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 왜 이러한 현상 자체를 겸밀하게 봐야 되는지, 왜 유로가 매도인지에 대한 설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카톡방에서 얘기 드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시간상 저도 아쉽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오늘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더 많은 뉴스, 많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채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지막에 유로를 자세하게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은요. 해왕 트레이더의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전략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왕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가득 채워서 함께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